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대구 상인연합회장이 자기 건물을 대구시에 판 뒤 다시 위탁받아서 상인회관으로 사용한 특혜 의혹. 대구문화방송이 단독 보도했는데요. 특혜 행정 의혹이 또 드러났습니다. 상인연합회장은 서문시장 사후 면세점 사업을 자기 지분이 있는 건물에 유치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 서문시장 사후 면세점은 2017년 6월 야심차게 개점했지만 3년 만에 문을 닫았습니다. 사드 사태 여파로 중국 관광객이 급감한 영향도 없지 않았지만 자리 선정이 잘못됐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서문시장 한복판 3층에 입점해 접근성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종류가 많이 없어요. 한국인들 관광할 때 버스를 여기 대전하고 이렇게 바로 돌았으면 했는데 돌아서 이렇게 오니까 조금 헷갈리죠. 굳이 접근성이 좋지 않은 곳에 사후 면세점을 유치한 이유는 뭘까?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보니 당시 서문시장 상가연합회장이자 대구 상인연합회장인 A씨가 사후 면세점이 들어선 3층 상가에 지분을 보유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게다가 상인회장 A씨는 서문시장 사후 면세점 사업 자문과 의결, 조정 역할을 하는 특성화위원회 위원장이었습니다. 자기 지분이 있는 상가에 사후 면세점을 셀프 유치한 겁니다. 상인회장 A씨는 사후 면세점에서 1,000만 원 정도의 임대료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 또한 사업 운영 세칙 위반입니다. 세칙은 특성화위원회 부동산을 임대하면 임대료를 줄 수 없게 정했습니다. 그런 거나 안 그러면 임의로 해놓고 나서 뭐 이렇게 좀 임대료 자체로 가져오는 이런 것들도 뭔가 있어서 이렇게 조치한 것 같기도 해요. 임대료는 A씨 통장에 계속 입금됐습니다. 정식 개점은 2017년 6월이었지만 임대료는 개점하기 1년 전인 2016년 5월부터 지출됐습니다. 특혜 행정이 없었다면 있기 어려운 거죠. 행정기관이나 정치권의 협조가 없었다면 있기 어려웠던 일이라는 점에서 이 부분에 대한 조사나 수사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A씨를 향한 특혜 행정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곳에 있던 사후 면세점이 폐점한 뒤 대구시는 2억 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 원상복구 리모델링까지 해준 뒤 회장 A씨 등 임대인들에게 돌려줬습니다. 상인들이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작년에 코로나고 막 그래서 새로 놓을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그 환경 개선이 필요했던 겁니다. 저희들이 몇 년간 사용했으니까. 특혜 행정 의혹에 대해 상인회장 A씨는 부인하며 모르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특성위원회 의원제가 특성위원회예요. 그것도 실물 보면 알잖아요. 나는 그건 몰라요. 하지만 재단에 수억 원의 예산을 지원해주는 대구시는 관련 자료를 찾을 수가 없어서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후 면세점은 사업성이 없어 10개월 만에 민간 운영자가 사업을 접어야 했습니다. 대구시는 대구전통시장진흥재단을 통해 사후 면세점을 2년 더 연장했지만 사업 부진으로 결국 폐점되고 말았습니다. 세금 50억 원만 낭비한 셈입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경북경찰청 부동산 투기 사범 특별수사대는 경북 지역에서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사건 13건의 수사 내사 대상자는 26명이라고 밝혔습니다. 경북 지역 지자체 공무원 8명과 경북도의회와 기초의회 의원 6명, 공공기관 1명, 일반인 11명입니다. 경찰은 공직자가 내부 비밀을 이용해 사익을 추구한 혐의가 드러날 경우 구속영장 신청 등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구속된 김영만 군위 군수가 업무상 배임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김 군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권현수 기자입니다. 대구지방검찰청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김영만 군위 군수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2016년 군위 축협 조합원들이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사업을 반대하자 군위군 교육발전위원회가 축협에 넣은 정기예금 20억 원을 해지하고 군위 농협에 예치하도록 한 혐의입니다. 김 군수는 위원회 당연직 이사였습니다. 축협에 2,500만 원 정도의 손해를 입히고 농협에는 이익을 줬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대구지법 형사 4단독 김남균 판사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김 군수가 수사 과정에 범행을 부인했다가 번복하고
배임이 아니라며 반성하지 않아 죄질이 무겁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김군수 변호인은 객관적 공소 사실이 진실이라 하더라도 그 행위로 김군수가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것이 아니어서 형법상 배임죄를 구성하지 못한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김군수는 최후 변론에서 군이 축협이 신공항 이전을 반대해 경종을 울리기 위한 것이었지 계산적인 것이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1심 판결은 다음 달 27일 내려질 예정입니다. 김영만 군이 군수는 관급공사와 관련해 모 업체 관계자로부터 2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도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구속됐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대구 경북에서 19명 나왔습니다. 오늘 0시 기준 대구에서는 남구 종교시설 관련 1명, 기존 확진자 접촉 7명, 감염 경로 미확인 1명 등 9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 가운데 1명은 코레일 퇴직자 모임 회원으로 같은 사무실에서 접촉한 동료 17명을 전수검사했는데 0시 이후 2명이 더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난 2월 북구 병원 관련으로 격리돼 치료를 받던 70대 남성이 폐렴 악화로 숨지면서 대구의 누적 사망자는 214명이 됐습니다. 경북에서는 경산과 봉화 2명씩, 포항, 김천, 안동, 구미, 영주, 영덕에서 각 1명 등 8개 시군에서 10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신호를 어기고 위험하게 내달리는 오토바이에 항의한 사람이 무자비하게 폭행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도로에서 위험천만한 주행을 하는 오토바이 사고가 크게 늘고 있지만 단속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손은민 기자입니다. 우회전하는 택시 옆으로 오토바이가 갑자기 나타납니다. 정지 신호등을 무시하고 교차로 건너편에서 넘어온 겁니다. 간발의 차로 사고는 나지 않았지만 오토바이 운전자는 택시 기사에게 거친 욕설을 하며 위협합니다. 택시기사가 경찰에 신고하자 오토바이로 택시기사를 몇 번이나 들이받아 쓰러뜨린 뒤 마구 때리기 시작합니다. 폭행은 10분 넘게 계속됐습니다. 택시기사는 온몸에 멍이 들고 머리를 심하게 다쳤습니다. 내가 조금만 더 빨리 가면 사고 날 뻔했어요. 신입은 왜 왔냐고 이 한마디가 내가 죽일 놈이 아니잖아요. 누구나 운전자로 다 할 수 있는 말인데 그걸 위해서 때리면서 네 같은 놈 죽어야 되면서. 신고로 끝날 수 있었던 일이 폭행으로 커지게 된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오토바이에 번호판이 아예 없었습니다. 달아나려는 오토바이 운전자를 경찰이 올 때까지 몸으로 막다가 무자비한 폭행을 당한 겁니다. 설사 번호판이 있어도 알아보지 못하게 한 뒤 도로를 활개치는 오토바이가 수두룩합니다. 신의바 중앙선거 인도 주행 막 자기 멋대로 다 하거든요. 남바 주거리가 타는 사람이 있지, 아니면 남바에 낙하치레가 타는 사람이 있지. 이거 다 분리박스 찍어도 번호가 안 나오니까 고발도 안 되는 거예요. 경찰은 오토바이 운전자를 특수폭행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처음 사건의 발단이 됐던 신호 위반이나 번호판 미착용은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부딪혀가지고 사고 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그 교통사고 아니라고 보고 아마 사고 접수를 안 한 것 같은데. 단속은 매우 힘든 실정입니다. 오토바이 번호판은 대부분 뒤에 달려 있어 고정식 단속 카메라엔 잡히지 않고 그마저도 번호가 인식되지 않게 가리고 다니는 경우가 많아 신고도 추적도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경찰청에 집계된 지난해 이륜차 교통사고는 21,200여 건입니다. 525명이 숨졌습니다. 사고도 사망자도 해마다 크게 늘고 있지만 지금도 감시 사각지대에서 오토바이의 위험천만한 주행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경상북도가 당초 예산보다 5,515억 원을 증액한 추경 예산안을 확정해 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농어업인 등을 지원하는 데 962억 원, 코로나 조기 극복을 위한 방역 대응 예산 122억 원, 포항 지진 피해 지원과 동부청사 건립 등 현안 사업에 376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도의회는 상임위와 예결특위 심의를 거쳐 다음 달 6일 예산안을 확정합니다. 이번 주말부터 도심 도로를 달릴 때 5030이라는 숫자를 기억하셔야겠습니다. 도심 내 자동차 도로의 제한 속도를 낮추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이 대구 경북에서도 시행되는데요. 일반 도로는 시속 50km, 주택가 등 이면 도로는 시속 30km로 통행 제한 속도가 낮아집니다. 김경철 기자입니다. 경북 도청 신도시에 있는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 위를 차들이 천천히 지나갑니다. 지난해 이른바 민식이법이 시행되면서 어린이 보호구역의 차량 통행 속도가 30km 이내로 제한됐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노력으로 교통사고 사망자가 줄어들고는 있지만 지난해에도 3,000명 넘는 사람이 도로 위에서 숨졌습니다.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는 여전히 OECD 평균을 웃돌고 있고 특히 경북은 전남 다음으로 인구 대비 사망자 수가 많습니다. 정부는 교통안전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오는 17일부터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전면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도심도로 제한 속도가 일반 도로는 시속 50km, 주택가 등 이면 도로는 시속 30km로 내려갑니다. 아무래도 속도를 줄이면 사고 발생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하여 우리 아이들의 등하굣길 안전이 좀 더 좋은 방향으로 지켜지지 않을까.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주행 속도가 10km만 감소해도 사망사고 발생률이 20%가량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보행자가 중상을 입을 확률도 시속 60km일 때는 92%, 시속 50km에서는 72%, 시속 30km는 15%로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속도가 줄면서 교통 정체가 커질 거라는 우려도 있었지만 주행 시험 결과 이동 시간은 1분에서 4분 정도 지연돼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개별 도로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속도만 제한하는 것이 실효성 있는 교통안전 대책인지 의문도 나옵니다. 안전을 위해 가지고는 아주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해요. 정속 주행하다가도 속도를 떨어뜨려 가지고 간다는 자체가 다른 차 전부 다 들어갔을 때 거기에 더 안전에 더 문제가 또 생길 거랍니다. 경찰은 보행자 우선의 교통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필요한 대책이라며 적극 동참해 줄 것을 강조했습니다. 보행자 교통사고의 91.6%가 도심부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내 가족을 지킨다는 마음으로 변경된 제한 속도를 잘 준수해서 운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찰은 석 달간의 유예 기간을 거친 뒤 제한 속도 위반 운전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경철입니다. 대학교 비대면 강의에서 5.18 민주화 운동을 북한군 소행이자 시민 폭동이라고 망언을 한 위덕대 박모 교수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이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포항시민단체 연대회의는 오늘 성명을 통해 5.18 민주화 운동을 모독해 광주 시민에게 큰 상처를 준 박 교수는 위덕대를 떠나야 하며 학교 측도 박 교수의 파면을 요청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박 교수가 자진 사퇴하지 않을 경우 5.18 민주화 운동 관련 단체와 함께 5.18 역사 왜곡 처벌법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일한 노동자의 악성 중피종이라는 희귀암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포스코 노동자 윤모 씨의 악성 중피종은 성면과의 관련성이 잘 알려져 있으며 윤 씨가 정비 업무를 하면서 보온재 성면에 노출됐다고 판단된다며 질병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이번 판정은 지난해부터 이어진 포스코 노동자의 집단 산재 신청으로 업무상 질병을 인정받은 세 번째 사례입니다. 대구형 배달 앱 이름 공모전에서 1위로 대구로가 뽑혔습니다. 대구시는 최근 실시한 공모전에서 12,000여 건을 접수했고 1위 대구로, 2위 배달도 대구, 3위에 다대구요가 뽑혔다고 밝혔습니다. 당선작은 전문 마케팅 업체와 대구시가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할 방침입니다. 주문과 결제, 배달 시스템으로 구성된 대구형 배달 앱은 기존의 6에서 12% 수준인 중개 수수료를 2% 이하로 낮춰 오는 6월부터 시범 운영할 방침입니다. 대구 경북 지역 휘발유 값이 완만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오늘 대구 지역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리터당 1,511원으로 지난달 15일 1,490원보다 20원가량 올랐습니다.
경북 지역도 리터당 1,519원으로 한 달 전 1,496원보다 20원가량 상승했습니다.